교통약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 반딧불이 송우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주 전쯤에 운동하다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디 특히 새로운 길 갈 때마다 계단은 항상 피해서 가고 엘리베이터 찾아서 항상 헤매고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교통약자분들은 그런 문제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는 수요자, 시장, 서비스, 비즈니스 이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고요. 저희 타겟은 일단 1차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통약자인 유모차 끄시는 영유아 동반자, 마지막으로 노인까지 해서 전부 합치면은 약 한 1000만 명 정도 가량을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그들에 대한 입장을 좀 알고 싶어서 설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딜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를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들의 입장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생각했던 점은 일단 문항은 적게 하고 설문형 문답을 작성해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개인 면담, 인터뷰식으로 설문을 진행하게 됐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저희는 서비스를 장애인들 위해서 만들면 다 사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문제를 어떤 걸 삼고 있는지 문제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조사해 본 결과 일단 도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어떤 턱 그리고 가파른 경사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이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인데 예를 들면은 장애인 화장실이 이 근처에 어디 있는가 화장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턱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하고자 이후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내 지도에 관한 서비스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편의시설이 있는 정보가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이렇게 제각각인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였냐면 보시면은 다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가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은 이게 기능을 실행해 보면은 뭐 버그로 꺼진다던가 아니면 정보가 있다 그랬는데 들어가면 없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 실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하나를 서울시청에 대해서 딱 들어가 보면은 막 다운로드를 받는데 한 20메가 뭐 이게 3D 지도를 전체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희 서비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 기능과 부가기능 그리고 저희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들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만을 위한 길을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턱이 없는 곳 이런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만 안내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목적이고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맵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기능은 저희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도를 이렇게 보는 게 어렵고 이게 지도 보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음성 인식과 음성 안내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서비스들이 있고 가장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어플에서 있던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좀 무겁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 3D 지도 같은 것들은 저희가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딱 데이터만 남기자, 그리고 최적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B2G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B2G로 진행을 하고, 저기 써 있는 첫 번째로 홍보비 절약에 대한 문제는 좀 마케팅을 진행할 때 유아 보육시설, 뭐 유모차 끄시는 분들 위해서 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그런 데 위주로 진행을 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사용자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양대를 주로 다니는 학생이니까 제가 목발을 짚으면서 항상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경사를 피해서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들이 축적되면은 이제 한양대 학교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리한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고객들,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어떤 길들을 가느냐, 그래서 특별히 좀 우회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을 저희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발표 들을 때는 또 그렇게 네. 지금 좀 불편함이 있나 보네요. 예, 잘 들었고요. 일단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굉장히 리서치가 잘 된 사업 계획에 가깝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결국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의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휠체어는 결국은 사람이 손을 갖다 어떻게 요즘 전동 휠체어도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거 쓰려면 이제 어떤 환경에 놓이고 그 환경이 필요한, 예를 들어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쪽까지도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지, 예, 그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유지를 해서 있는 것부터 일단 활용을 해서 기본 데이터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롯데월드 같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복합시설에 대한 정보, 이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걸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좀 드릴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보를 수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 앱을 갖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예를 들어 GPS 추적을 하면은 이 길은 괜찮나 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계속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과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장애인 지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실제 맞는 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예,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IT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특허 하나 낼까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첫 번째로 함정민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교통약자를 위한 팀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쉽게 팀앱이 어떻게 쓰냐 하면, 운전할 때 뭐 HUD 있고 그냥 뭐 아니면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그게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예전 구글 글래스가 좀만 더 잘 됐어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아까 거의 동의하고, 그런 특허가 있다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빈번하게 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교통량 보여주듯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고 하는 건 사실 이유가 있다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B2G라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정부에 납품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또 논의해야겠지만 실제 사실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못하면 전 네이버에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성으로는 되게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라는 거는 뭐 장애가 있거나 다치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유모차 끌고 계신 분들 그 니즈가 이제 다르긴 한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에 더 프렌들리한 샵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모차에 프렌들리한 샵 같은 거를 만약에 소개해 주거나 그런 거를 더 알려줘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런 카페를 더 많이 만들어지는 전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맵이라는 건 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고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그래서 실제로 가게의 매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개의 어떤 많이 쓰는 그런 앱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넘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고려를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에서 빨리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왜 아직도 안 해? 저 찾아보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좀 프로젝트 수준으로 뭐 지하철 그런 뭐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던데 뭐 버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발표도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졸업 작품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재활 자전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장애인분들도 많이 접하고 뭐 했었는데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마주보고 탈 수 있는 재활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저는 막 상도 받고 교수님한테 되게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그분한테 그 제품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고맙지만 이게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디자인을 하던 제품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한 거는 제품은 너무 좋고 너무 좋지만 컨셉도 좋고 하지만 이게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이 사회가 아직 우리에 대한 그 배려나 뭐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앱들이 불편한 점들을 다시 최적화해서 더 나은 앱으로 만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김동민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쓸 수 있는 유니버셜한 그런 솔루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B2G가 아니라 B2C까지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일을 하지를 못했어 가지고 저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해서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제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보고 서비스 시스템을 동시에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랩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역량을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